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 경매 투자 시 실제로 도움되는 교육을 찾고 계십니까? 2014년 새로운 교육과정,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 분석 포커스 과정을 소개합니다. 경매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의 첫 난관이 바로 시세조사입니다. 이유는 낙찰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더 이상 가물어하는 시세조사는 그만두십시오. 시세조사는 객관적으로, 시세 분석은 주관적으로 해야 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겉보기에 시세조사가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중요한 기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경매 투자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화법이 중요하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필요한 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실패를 낳기 마련이죠.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에서는 시세조사에서 나온 모든 상황을 실전으로 연습하고 체크하여 완벽한 시세조사에 정확한 시세분석으로 낙찰의 길을 인도합니다.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은 도기안 협회장님이 직접 강의하시며 현장에서 검증된 교육과정으로 이론과 실전이 접목된 국내 유일 차별화된 교육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전으로 다양한 물건의 시세조사를 하며 보다 정확한 시세조사와 분석으로 경쟁력 있는 낙찰가 선정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경매 투자, 저희와 함께라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만의 특별한 교육에 참여하셔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자, 다 쉬셨나요? 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원래 세 번째 시간까지 풀로 이렇게 다 이제 머리를 썼는데, 가능하면 두 번째 시간에 진도를 조금 더 많이 빼고,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의 어떤 부동산 경매나 기타 어떤 궁금증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를 물어보셔도 주변에서 정답을 말해주거나, 정말로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주는 사람은 정말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제 오늘 강의를 한 김에 이따 이제 질문 시간에 다양한 걸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궁금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도매 시장의 두 가지 종류인 경매와 공매 시장을 비교해 드리는 시간으로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도매 시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 이렇게. 이제 공매도 사실은 시장이 넓어요. 제가 여기에다가는 법원 경매하고, 온비드 경매만 정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각종 신탁회사들의 공매도 있고요. 기타 다른 어떤 국가기관의 공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축은행들도 자기가 어떤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은 다음에 그 저축은행이 또다시 수익계약으로 또 재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사든지 간에 적어도 수천만 원씩은 차이가 나는 시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큰 은행들은 뭐 유동화회사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사고난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를 신설을 해버리는 형태로 이제 갑니다만은, 옛날에는 지점 단위로 사고가 터져서 나온 부동산들도 싸게 사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법원 경매하고 온비드 공매를 보시면, 이왕에 이제 경매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 표 정도는 좀 알아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법원 경매는요, 관련 법률이 민사집행법에 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는 국세징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온비드 공매라고 하면 캠코 아시죠? 캠코 아시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온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체납,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되면 해당 부동산하고 동산을 압류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곳이 온비드입니다. 여기 보면 경매는 전회차 기준으로 20에서 30%씩 떨어집니다. 인천 같은 경우가 30%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만 떨어지면 반값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정말 대단한 거죠. 옛날에 노무현 당시는요,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폭등 시절이었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았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3억짜리가 1억 5천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시세 조사하면 막 4억짜리가 있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로 그냥 주스면 돈이었어, 무슨. 주스면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다시 한번 오면 좋겠죠? 예, 안 온다는 거. 이제 버스는 떠났습니다.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 어떤 스타일의 변화들이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공부를 안 해도 주스면 돈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냥 사놨어. 그냥 별 생각 없이 옆집에서 사놓으니까 나도 좀 사놨는데 그냥 올라버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3년 단위로 아파트 분양만 받아가지고 돈을 번 사람도 있었어요. 당첨돼가지고. 예. 그럼 프리미엄 1억도 붙고 2억도 붙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냐면은 2008년도 이후에는 그런 우연적 소득이 정말로 진짜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이제는 머리를 엄청 써야만 돈을 버는 시절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옛날 같은 데는 어떤 정보 있죠? 야, 분당에 신도시 짓는데 막 이런 계획들이 좀 돌아다녀.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건설부 장관이 딱 TV 나와가지고 야, 분당에 뭐를 짓습니다. 이래버리면 막 이제 그 전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난리 나고 그 이후부터는 경매 시장이 폭등하고 막 이런 것들을 겪었지만은 지금은 솔직히 너무 없죠. 그런 우연적인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예 없진 않겠죠. 요즘에도 예를 들면 외곽순환도로도 제2외곽도 생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군 부대의 이전과 관련돼서 그 지역이 공백이 되면 반드시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돼 있죠. 그런 어떤 그 원리를 따라서 투자를 하시거나 거기에 이제 하는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새롭게 성장하는 지역들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뭡니까? 공부가 좀 필요한 영역인 거죠. 연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좀 사실은 경매라는 건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 머리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발품 팔아라라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막 발품만 팔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다리도 아픈데 돈이 안 벌립니다. 경매는요, 돈놀이입니다. 돈놀이. 그래서 돈을 가지고 머리를 써서 이렇게 돈 투자했다가 빼내는 거죠. 그리고 경매라는 것을 잘하는 것은 머리가 똑똑하다는 증거입니다. 미련한 사람한테 돈이 간 역사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다 그랬죠? 스타일상. 그냥 정말 나는 정말 소원이 땅을 갖는 거에서 가졌는데 돈을 벌어버린 케이스. 그런 경우가 어차피 있죠. 월드컵을 해서 공을 차도 대충 찼는데 상대방 몸에 맞고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하냐고 나는 대충 찼는데 응?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쵸? 자살골도 있고 우리 경기 보면 마치 귀신에 홀린 것 같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빼고는 앞으로는 머리를 쓰는 사람만 성공하는 시절이 됩니다. 근데요, 공매는 최초가의 10%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억에서 시작을 하면 다음 회차에 얼마일까요? 1억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다음 회차에는 얼마일까요? 9천. 그 다음 회차는? 그 다음 회차는 8,200일까요? 8,000일까요?
8천. 그러니까 1억의 최초가의 10%인 1000이죠. 그냥 1000씩 뺀다는 얘기예요. 1000씩 빼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가의 10%씩 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억이다 그러면 2000씩 쭉쭉쭉 빠지는 거죠. 1억 8천, 1억 6천, 1억 4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경매는 어떠냐면은 1억이 20% 빠졌죠? 그럼 8천 됩니다. 그 다음에는 8천에 20%가 빠지는 거죠. 그럼 6,4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기준이 다르죠. 예, 기준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 경매가 20%씩 떨어지고 어떤 건 30씩 떨어지니까 뭐하러 공매를 하느냐 10%씩 찔끔찔끔씩 깎아주는데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드세요? 근데 가끔 우량 물건은 공매에 더 많다는 거죠. 즉 뭡니까? 깎아주는 건 적게 깎아줘도 들어오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죠? 경매는 보편적으로 너무 많이 지금 알려져 있지만 경매는 또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경매는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게 어떤 민간기 업체들이 이렇게 사진도 이쁘게 진열해 놓고 등기부등본도 떼서 갖다 놓고 뭐 건축물 대장도 갖다 놓고 온갖 관련 서류를 다 비치해 놨는데 온비드 공매에 있는 경우는 그런 서류는 네가 알아서 떼라 이런단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컴퓨터의 활용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빨리빨리 어떤 공적 서류를 떼서 분석하는 이 속도가 떨어지면은 공매에 잘 안 오겠죠. 그쵸?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사진만 구경해도 심심함을 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심하실 때 사이트 들어가서 이런 집 저런 집 사진만 구경하셔도 지루하지 않으세요. 진짜로. 근데 공매는 맨 글자밖에 없어. 거의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들어갑니다. 젊은 층도 사실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경매에는 막 그 10대1, 20대1 하던 것도 공매에는 2대1, 많아도 6대1 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경매나 공매, 도매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어디를 더 많이 봐야 됩니까? 공매도 봐야지. 그런 건데 되게 간단한 이치인데 안 본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활용 능력의 저하. 그러면 이왕이면 데스크탑을 쓰는 게 나을까요? 노트북을 쓰는 게 나을까요? 노트북. 그러니까 노트북 체계에서 갖춰져 있는 사람이 더 돈을 법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있어서 그러면 인터넷은 잘 못하고 노트북도 힘든데 돈 1,000만 원 이상 버는데 그 노력 안 하시겠어요? 아니면 1억, 2억도 포기할 만큼 노트북 공부 안 하시겠습니까? 하겠죠? 돈이 된다면 안 하시겠냐고 하지. 예. 근데 또 1억이라고 하면은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5만 원짜리로 1억 원어치 싸놓고 공부하라고 하면 잘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유리관에다가 넣어놓고 앞에 보면서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시면 단기간에 실력을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책상 앞에 하면 된다 써붙이고 머리띠 두르지 말고 돈을 갖다 놓고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기한테 격려를 하는 방법이죠. 자, 매각 결정은요, 법원 경매는 14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가 낙찰을 받으면 일주일 있다가 이 매각을 허가할지 불허할지를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아니, 팔았으면서 또 판단은 뭐하러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팔 때 제정신으로 안 팔 수도 있잖아요. 어떤 서류가 미비한 경우 또는 책 이해관계한테 송달이 좀 안 됐는데 막 진행돼 버린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매각 전반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매각 허브예요. 허브, 허락할지 불허할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게 일주일 있다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판단하면 걱정이 되니까 그 구제 기간을 두려고 또다시 일주일 후에는 허락하고 허브를 확정할지 불확정할지를 결정하는 시간이 또 일주일 있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는 보통 낙찰받으면 14일은 그냥 죽은 듯이 기다리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돈 내라고 잔금기일이 와요.
예, 그렇게 옵니다. 온비드는 통상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요, 온비드는 보면은 매각 자산이 이제 여기 뒷장에도 있지만은 매각 자산이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런 물건에 따라서 매각 결정 기일이 다음날 12시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4일 있다도 되고 그거는 그들의 룰이 있습니다. 그거는 매 물건마다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시면 되는 겁니다. 돈 내는 기간은요, 통상 여러분들이 낙찰 받고 확정되고 나서는, 그러니까 14일이 지나고 나서는 한 달 이내에 낸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기가 낙찰을 1월 1일 날 받으면 1월 15일쯤에 확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달이니까 2월 15일 정도 이내에 잔금기일이 오겠구나. 자,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는 한 달 보름 정도의 여유가 있구나.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쉽겠죠. 그죠? 돈을 맞추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다 갖춰졌을 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우선 돈이 없어도 이런 자금 스케줄에 맞춰서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까?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 사람들이 갈등을 해요. 통장에 돈이 다 있어야만 하는 것이 불안해서 이거 했다가 일정 틀어지면 어떠냐? 물건도 틀어진다는 거. 좋은 물건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잡아놓고 가야 된다는 거. 그런 거가 중요하죠. 근데 온비드 공매는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1,000만 원 이하는 한 7일이었고, 1,000만 원이 넘으면, 예를 들면, 60일을 기간을 줬습니다만은, 요즘엔 좀 기간을 좀 안 주는 추세예요. 그래서 뭐 3,000만 원 이상이면 30일, 미만이면 7일, 뭐 이렇게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매는 다양한 자산들이 있어서 형태에 따라서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산 물건이 천안에 있는 빌라였는데요. 그거를 1,600에 샀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이제 그 공사에 가서 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4회로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씩 4번 내는 걸로. 좋죠? 좋습니다. 그래 놓고, 원래는 어떻습니까? 다 낸 다음에 등기 이전하고 제 거가 돼야 되죠.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한 번 내고, 어차피 내가 낼 거 아닙니까? 내가 바로 전세를 내서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게끔, 이용하게끔 허락을 해달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400만 원 걸어놓고, 세 뽑아서 잔금 치른 집도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예, 좀 보기 드문 형태의 케이스인데, 이런 형태도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찾냐? 온비드 사이트 가면 다 써져 있습니다. 영어로 써졌을까요? 한글로 써졌을까요? 한글로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써진 걸 책으로 만들면 역시 50페이지가 안 넘어. 그걸 읽어보세요.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꼼꼼히 앉으셔가지고 딱 검토해서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똑같이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납부 최고라는 것은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이게 이제 법원 경매라는 이 뜻은 뭐냐면, 예를 들면 2월 15일까지 잔금 내라고 했는데 내가 돈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럼 그 기간이 연체되는 순간 내 돈이 다 날아가느냐, 보증금이. 그게 아니고 다음 경매 기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 날짜가 지나면 그 법원 입장에서는 너 돈 안 내는구나.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한테 다음 기일 정해서 공지하고 통보하고 사람 맞춰 절차 진행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길이 예를 들면 3월 한 20일쯤 잡혔다고 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돈을 날리는 게 아니고 2월 15일부터 3월 21일 사이에 연체 이자를 주면서 돈을 내면은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연체 이자 주면 됩니다. 연체 이자라는 게 예를 들면 2억에 낙찰 받았는데 2천만 원이 예를 들면 돈이 들어갔다면 1억 8천에 대해서 한 달 이자 주면 되겠죠? 1년에 보통 20%씩 부과를 해버리니까 2억에 20%면 1년에 400이죠? 4천이 되는구나. 그죠? 자, 그러면 10달러 나누면 얼마입니까? 400.
근데 한 달 지니까 12달이라고 보면은 한 300 얼마 정도 되겠죠? 예, 그 정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풀로 채우면 300 얼마 주는 거고, 한 10일 정도 주면은 좀 더 적게 주겠죠? 한 100 얼마 주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자를 주더라도 자본 여유는 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공매도 궁금하죠? 공매도 혹시 어떤 그 입찰 기일이, 그 잔금 기일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통상은 10일 정도의 최고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잔금 기일이 지나면 10일 정도 지나서까지도 어떤 그 돈을 안 낸다. 그럼 그때 이제 몰수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좀 성향이 좀 다르죠. 자, 수의계약이 뭔지는 아시는가요? 수의계약. 아세요? 네. 그냥 그 가격에 그냥 가서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가격에 그대로 사버리는 걸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매에서는 수의계약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공매에서는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제 뭐 국유재산이나 유입자산, 수탁자산 이런 데에서는 이제 수의계약을 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알짜배기를 건지는 아주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수의계약이다. 요거를 아시면 됩니다. 한번 검토는 물건들을 이제 안 보셨죠? 온비드 사이트 혹시 회원 가입되신 분 계시나요? 한 분도 없으신가요? 그거를 가입해서 한번 보시죠.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부동산들을 보면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헬리콥터도 나옵니다. 배도 나오고 경찰청 배 있죠? 해경 배도 나오고 경찰차도 나와요.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쓰는 그 스쿨버스 있죠? 그런 것도 나옵니다. 제가 옛날 스쿨버스 사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강원도 산골까지 가가지고 이제 살려고 이렇게 딱 보는데, 이래저래 이제 사다가 고장났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엔진이 프랑스 엔진이래, 또 이게. 그거는 한번 이태리 엔진이라고 그랬구나. 한번 고장나면 버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 버스를 교육부죠? 교육부에서 결정을 했을까요? 막 이거 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죠. 기계는 고장 나니까. 근데 막 그런 차들도 있었어요. 뭐 어떤 큰 배도 나오고, 경찰차들도 그렇고 우체국 오토바이도 가끔 나옵니다. 막 30대씩 나올 때도 있어요. 한 대당 5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인들한테 나눠주고. 자, 이런 거고요. 자, 명도. 수의계약은 옆에 있네요. 국유재산은 2회 유찰로 가능하고 수탁재산하고 유입자산도 가능하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거기에 뭐 한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죠. 법원 경매는요, 명도에 있어서는 인도명령이라는 법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공매에서는요, 인도명령이라는 수단이 없고 명도 소송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명령이라는 것은 법원 경매의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되게 간단한 절차입니다. 인도명령은. 벌써 이름만 들어봐도 좀 간단하죠? 인도명령, 명도소송. 하나는 소송이고 하나는 명령이에요. 소송은 서로 다투는 거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게 소송이고, 명령은 누군가가 지시를 해버리는 느낌 나죠. 누가 지시하겠습니까? 판사가 지시하는. 나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간단한 절차에 의하고 이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경매의 어떤 고객들, 투자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호객하기가 좋죠. 대부분 이제 경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선입관이 많죠. 남의 집을 뺏는다, 재수 없는 집이다, 망해서 나온 집이다, 그러면서 회피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 장사가 안 되죠. 그래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때리죠. 고객을 꼬시려고. 그런 다음에 빨리 안 오니까 더 뭐까지 했습니까? 특별 할인 행사까지 곁들인 겁니다. 깎아준다 해도 안 와. 그래서 왜 안 온가를 봤더니 사람을 낙찰받아 놓고 명도하는데 자신이 없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또 하나의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게, 야, 내가 쉽게 내보내줄게. 소송하면 6개월 걸리는데
인도명령이란 걸 딱 하면은 어떤 경우는 10일에도 내주고 어떤 경우는 20일에도 내줄게. 이렇게 간이한 절차들을 계속 선물로 준비를 하니까 오늘날의 법원 경매 시장이 이렇게 미어 터지기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장사의 어떤 방법은 성공한 케이스죠. 자, 이런 게 무슨 법에 있다고요? 배웠는데? 민사집행법에. 예, 법을 바꾼 거예요. 원래는요, 민사소송법으로 있었습니다. 원래는. 소송법. 그랬었죠. 그런데 IMF를 맞으면서, IMF 맞으니까 그 당시에 부동산들이 많이 나왔어요? 적게 나왔어요?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쏟아졌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더기 같이 그 허점이 많았던, 고객을 꼬시지 못했던 이 경매시장을 고객을 꼬시기 위한 방법으로 민사집행법이라고 별도로 띄면서 제도 개선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등하지 않게끔. 인도명령도 딱 준비하고 각종 절차들을 다 세부적으로 정하고 옛날에는 불안했던 요소들도 제거를 한 상태에서 새로운 입법이 민사집행법입니다. 그게 이게 언제냐면은 김대중 정권 때 만든 겁니다. 왜? IMF 터지고 나서죠. 그때 이제 이 많은 부동산들을 어떤 처리하기 위한 어떤 신속한 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